과연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될 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네, 부자의 관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상이 변한다는 말인가요? 네, 관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의 관상으로 변화를 시킨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여러분들의 관상은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부자의 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방금 그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죠.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나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음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죠. 자, 여러분들 두 사진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처음 사진을 보시고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으셨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참 많이 변하셨네, 그죠? 이렇듯 부자의 관상은 따로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관해서 별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면서 보셨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셨을 뿐이라는 거죠. 상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명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상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얼마든지 좋은 관상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죠. 부유하게 사셔야죠. 또 건강하게 사셔야죠.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중년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전이듯이요, 우리의 얼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중 부분으로 치고 있습니다. 인중이라는 것은 이 코와 입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범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복을 주관하는 부분입니다. 이 인중은 하늘의 기운인 천기를 마시는 코와 땅의 기운인 지기를 마시는 입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서 이 인중 주변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융합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기운은 새어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땅의 기운 역시 새어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그 기운, 새어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하여 이 범령 부분과요, 입꼬리 부분이 닫혀있는 사람, 그 사람을 최고의 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범령이라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변형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꼬리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스마일한 웃음, 부드러운 웃음, 편안한 웃음을 여러분들 한번 지어보도록 하세요. 분명 입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한번 부드럽게 웃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천지의 기운이 모여서 융화된 단단한 그 복이 모여들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운이 트여나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늘 웃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래서 옛날 어르신들께서 늘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웃더라도 잘 웃어야 되겠죠. 복이 들어오게 웃어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웃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늘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의 삶은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입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지기를 마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기를 품은 그 기운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입입니다. 지기는 부드러워야 하며 안정적이어야만 하며 큰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하여 입은 가능하면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고요,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을 움직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먹을 때와 말할 때죠. 하여 음식을 먹을 때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과한 움직임으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경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스럽게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는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한 번만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즘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현주엽 씨, 굉장히 음식을 복스럽게 드시죠. 그분 드시는 거 보고 온 국민들이 다 재밌어 하시죠. 그렇게 드시면 복이 들어옵니다. 한 입에 쏙 넣어서요, 입 주변에 절대 음식물을 묻히지 않고 입 밖으로 음식물이 보이지 않게 입안에서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드시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스럽게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입니다.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기를 머금은 것들입니다. 절대 천박하고 상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좋은 말, 품위 있는 말이 여러분들의 운을 좋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입을 많이 움직여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좋은 말, 품위 있는 말, 고급스러운 말밖에 없죠.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 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두 마디 하실 거 한 마디만 말씀하십시오. 말이 많아서 절대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의 학문은 반드시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 그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말 역시 마찬가지죠. 늘 좋은 말만 하시려고 하시고요, 품위 있는 말만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로 인해서 지기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인중에 모여있는 천기와 융합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턱입니다. 여러 가지 턱의 형태가 있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사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만요, 큰 덩어리로 해서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골치 아파지실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턱 사진이 가장 이상적인 턱 사진입니다. 이 어금니 쪽에 턱의 근육이 강해지지 않고 갸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후자의 경우는, 뒷부분의 경우는요, 어금니 쪽에 턱의 근육이 강해져서 근육이 발달하여 사각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기본 뼈의 윤곽이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의 어금니를 너무 꽉 무는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턱의 근육이 강해지는 경우는 어금니를 너무 자주 힘을 주어 물기에 그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악은 상골은 골격, 하관은 근육의 발달 정도로 인해 만들어진 살집을 보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상골은 천기를 받는 곳이기에 강한 그릇이 만들어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기본이라서요, 골격을 보는 것이고, 하관은 부드러운 지기를 받는 곳이라 얼마나 부드러우냐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살집을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의 삶을 보기 위해서 이 턱 주변에 붙은 근육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턱 주변의 근육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요, 음식물을 씹을 때 너무 강하게 씹는다는 이야기고요,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낼 때 어금니 무시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 화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노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 하관들은 틀림없이 변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의 삶을 행복과 번영으로 가득 찬 삶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상법에 나오는 상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관상보다는 심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은 관상이라는 것은 이 심상이라는 것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 세 가지 부분 꼭 명심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틀림없이 굉장히 크게 변하실 거고요, 중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무한정 발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